야당 탄압, 정치보복, 압수수색 중단하라. 저 사람은 누구예요? 그 사람 누구야? 왜 남의 당에 얼청에 와가지고 허락도 없이 당신 누구야? 누가 시킨 거야? 누가 시켰냐고? 명백하게 국회 내에서 사무총장과 사무처가 정당을 사찰한 겁니다. 이 정당 사찰에 대해서는 전혀 용납할 수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사진을 딱 한 장 찍었다. 그런데 지워라 그래서 한 장을 지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장께서 당연히 어떤 걸 안내하려고 사업도 파악해서 보고를 지시를 하셨으니까 그러신 거지. 그렇게 하시는 거지. 내란 특검이 이틀 연속으로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거센 저항, 앞서 영상으로 보셨죠? 이 저항 때문에 압수수색은 계속 불발되고 있습니다. 특검은 오늘도 압수수색을 시도하려고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민의힘의 거센 이 저항이 있는 만큼 오늘 물리적인 충돌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특검 입장에서는 적법한 영장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무기한 농성은 물론이고 특검팀을 법적으로 고발하는 맞불까지 놨습니다. 자, 지금까지와는 정말 다른 강도로 맞서고 있는데요. 자, 이런 이 국회에서의 상황 때문에 여야 협치도 소원해지고 언제 이루어질지 막막한 상황이 됐습니다. 특검과의 전면전을 선포한 국민의힘은 대여투쟁 수위도 한층 더 끌어올리고 나섰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이 온 당원과 온 국민과 함께 힘을 합쳐서 내란 정당 우리를 종식하고 이재명 정권의 반격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조은석 특검의 무도한 압수수색이 결국 이재명 정권의 목숨을 단축하는 그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만약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추경호 의원의 표결 방해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어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 심판 대상을 피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통합진보당 사례에 비춰보면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 정당을 해산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압수수색을 국면 전환용이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이 같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다시 한번 위헌정당 해산 심판 가능성을 꺼내들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아예 해체해버리겠다 카드 또 꺼내든 건데요. 자, 이게 오히려 더 국민의힘을 자극하는 도발이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나서서 여야 대표 회동을 중재해 왔었는데 이거 뭐 소용 없어져 버리는 분위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상대 정당을 해산시키겠다고 나서는 여당 대표와 어떻게 한자리에서 대통령과 협치를 말하고 대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가장 이 협치 정부 어렵게 만드는 것은 바로 특검과 민주당이다. 이것이 이제 국민의힘의 입장이고요. 사실 지금 현재 특검이 여러 가지로 성과가 부진합니다.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됐죠. 김건희 집사 게이트라고 불리는 인물 3인방도 구속이 기각됐습니다. 이렇게 좀 자신감이 떨어지는 특검이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야당을 타겟으로 삼아서 정치적 보복으로 비춰질 수 있는 상당히 우려되는 지점까지 오고 있어요. 추경호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미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관련 의원이나 사무처 당직자들도 휴대전화를 빼앗기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당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원내정당의 정말 핵심 거점인 원내대표실과 행정국을 한다? 이것은요. 그리고 또 기간도 맞지가 않거든요. 너무나 오랜 기간을 포괄적으로 잡아 지금 압수수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은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되면 아마 더욱더 전국은 좀 경색될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에도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특검 수사를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야당 탄압 정치보복! 중단하라! 중단하라! 압수수색 영장이 이것은 완전히 불법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 당선되던 2024년 5월 9일부터 영장을 집행하는 시간까지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하는데 범죄 사실 적시된 게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2024년 5월부터 표결 방해라고 하는 범죄 행위가 가득히나 하단 말입니까? 저와 우리 국민의힘은 끝까지 불법 무도한 특검과 더불어민주당의 일당 독재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자, 특검이 압수수색 대상 기간을 추경호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됐던 지난해 5월 9일부터 시작되는 걸로 설정을 한 겁니다. 자, 이 부분을 놓고 아까 들으신 이 목소리 높여 비판하는 내용인데요.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특검은 왜 이렇게 장기간으로 설정을 한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아까 잠깐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이 최근에 잇따라 영장을 쳤지만 다 기각이 됐거든요. 어떤 결실을 얻지 못하다 보니까 타겟을 지금 야당으로 돌려서 뭔가 좀 전환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인데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기각이 됐던 영장들에 대해서는 이제 좀 납득하기 어렵다. 김건희 씨 뭐 관련한 집사 게이트 그 주요 인물들이 영장을 기각을 당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재청구를 할 방침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고 있어서 좀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이것은 이제 야당 탄압을 해서 뭐 특검이 어떤 정치적인 이득을 보겠다 혹은 국면 전환을 깨야겠다라는 목적보다는 지금 이 상황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이죠. 네.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이 윤 전 대통령과 그 계엄 당일에 통화를 했고 그 전에도 보면 한덕수 전 총리, 그다음에 정무수석, 대통령실 정무수석과도 통화를 연달아 했다라는 게 밝혀졌고 심지어 그때 이제 뭐 한동훈 전 대표의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 본인의 뜻에 이 추경호 원내대표가 잘 따라주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그때도 나왔었고요. 네. 의원들 텔레그램 방에서도 나왔던 얘기가 지금 당대표인 한동훈 대표는 국회로 와달라고 하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자꾸 원내 지도부에서 공지를 나가는 건 당사로 와달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의도적으로 윤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나서 국회 당사 이렇게 장소를 바꾸면서 최종적으로 집결 공지를 했던 곳은 당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추 전 원내대표의 어떤 이런 공지라든지 의도적인 혼선을 줬던 부분들이 결국에는 윤 전 대통령과 적극적으로 공모하고 그것을 통해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의도가 아니었겠느냐를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 기간 자체가 긴 이유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처음 얘기했던 게 작년 3월이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삼청동 안가에서 여러 얘기를 꺼냈다라고 하고 그때부터 만약에 계엄이 계획되고 실현이 된 것이라고 한다면 네. 추 전 원내대표가 취임 초기부터 대통령과 어떤 소통을 통해서 알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에서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한덕수 전 총리보다도 더 강력한 혐의를 적용을 한 겁니다. 한마디로 계엄이 있기 전부터 이걸 다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을 한 것이죠. 과연 이걸 특검이 밝혀낼 수 있을지가 지금 관건입니다. 국민의힘이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한 수사에 그 어느 때보다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 수사선상에 오른 의원들이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이죠. 국민의힘의 국회의 이 계엄 해제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원내대표실에 모여 있었던 국민의힘 의원 8명. 왜 계엄 해제 투표를 하러 가지 않고 원내대표실에 있었냐? 이 8명은 다 지금 수사 대상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특검이 너무 무리한 과잉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요. 사실 그 당시 지금이야 이제 뭐 계엄에 대해서 많은 것들이 밝혀지고 시간 순서상으로 정리가 되고 있지만 사실 그 당시에 전국 우리가 떠올려 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이후로부터 몇 시간 동안은 정말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우왕좌왕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계엄을 해제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왜 계엄을 선포한 것인지 구체적인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도 실은 부끄럽지만 여당이었던 국민의힘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거 완전 뭐 예전에 궁예 관심법 같은 거예요. 알았던 거 아니었을까? 이미 인지해서 공모했던 거 아니었을까? 이런 단순한 의심만 갖고 수사를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그다음 특검이 밝혀야 할 것은 윤 전 대통령이 본인이
아니면 본인이든 직접 아니면 다른 사람들 통해서든 추 원내대표에게 계엄을 같이 공모한 정황을 찾아야죠. 근데 그러한 걸 찾지 못하고 그 당시에 계엄 해제 표결에 다소 소극적이었다는 이유 하나만 갖고 내란 종사자로 가져간다. 이거는 너무나 무리한 프레임이고요. 네. 추 원내대표는 본인 대통령과 통화 이후에 의총 장소를 국회로 바꿨고 국회의장에게 오히려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협조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 특검의 프레임은 좀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이 맞지 않은 부분들을 이제 특검이 확인해 내야 하겠죠. 내란 특검은요. 여야 의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특히 이 추경호 원내대표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밝히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인데요. 이 한 전 대표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진행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지난해 계엄 해제 표결에 앞서서 본회의장으로 모여달라고 공지까지 했던 일이 있었죠. 제가 계속 본회의장으로 와달라고 문자 메시지를 계속 단톡방에 올렸잖아요. 계엄 해제를 할 수 있는 것은 계엄 해제 의결 결의를 할 수 있는 건 국회뿐인데, 그리고 당시 당대표였던 제가 절절하게 계속 한 분이라도 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담을 넘어서라도 본회의장으로 와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사로 오라는 말을 따르시고 제가 말씀드린 본회의장으로 오라는 말씀을 따르시지 않았죠? 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진행이 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추경호 원내대표가 왜 원내대표실에 8명하고 같이 있었는지, 7명과 함께 8명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밝혀질 수 있는 건가요? 한 전 대표의 진술이 뭐 결정적인 스모킹건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한동훈 당시 당대표가 직접 이 국회로 와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한 전 대표가 이미 책에 쓰기도 했는데요. 추경호 원내대표와 이 계엄 직후에 당사 3층에서 만났고 그때 의견 차이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통해서 계엄을 막아야 된다라고 한 전 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지금 빨리 이제 국회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추 원내대표는 중진 의원들이 당사로 올 테니까 그들의 의견을 들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계속 한 전 대표는 이제 본인이 당대표니 내 결정을 따라달라. 그리고 추 원내대표가 직접 계엄에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내달라 했더니 당대표가 입장 냈으니 낼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런 상세한 내용들이 이미 한 전 대표의 책에 나와 있는 만큼 특검도 참고를 하지 않을까 싶고 네. 직접 불러서 조사를 한다면 그날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어떤 부분에서 갈등이 있었고 계속 국회로 와달라라고 얘기했던 한동훈 전 대표의 요청이 어떤 방식으로 무시되었는지, 그리고 의원들 사이에서 지금 당대표의 공지와 원내대표의 공지가 달랐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소상한 얘기까지도 충분히 진술이 될 것으로 보여서 이거는 굉장히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말씀하신 내용, 저서의 내용을 보면은 중진 의원들의 의견을 좀 물어보자. 어떻게 보면 바꿔 얘기하면 좀 신중한 태도라고 해석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 지금 책에 밝힌 내용, 한동훈 전 대표가 밝히는 진술한 내용들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내란 종사 주요 임무 종사자다라는 거를 밝힐 수 있는 결정적인 진술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또. 근데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죠. 근데 저는 이것만으로도 좀 결정적이라고 보는 게 뭐 의견을 들어보자. 꼭 당사에서 들어야 됩니까? 지금 한시가 급한데 알겠습니다. 국회로 일단 오라고 하면 되죠. 국회에서 들을 수도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내용은 이제 특검이 얼마만큼 밝혀내느냐에 달린 겁니다.